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가요? 땡리단길 현상, 이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리단길이 탄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동네에 예술가들이 한두 명 모여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예술가들은 그 지역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담은 예술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로 인해 동네는 그 지역만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은 채로 개성있게 조금씩 변화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에 어울릴 법한 소규모의 작고 예쁜 카페들도 들어오고 펍이나 개성있는 식당들도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땡리단길이 형성됩니다. 여기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됩니다. 예뻐진 동네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저렴하던 집세는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자본을 가진 기업에서 새로 만들어진 땡리단길에 브랜드를 내걸며 진출하기 시작하고 더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땡리단길에 건물을 매수하는 부동산업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큰 자본을 투자한 대기업은 자본 회수를 위하여 팔기 위한 마케팅에 총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아진 집값, 임대료로 인해 초기에 이 마을에 자리 잡았던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땡리단길은 개성을 잃어가고 결국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브랜드만 가득한 먹자골목이 되어버립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을 묘사한 예시에서 작은 카페와 개성있는 술집, 식당 주인들은 웹툰 작가, 유튜버 이런 1인 창작가들로 그대로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웹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저는 디지털 컨텐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는데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규모였을 때 가능한 다양하고 개성있는 가치들은 자본의 투입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로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고 분량이 늘어날 것이고 1인이 제작할 때는 엄두도 못 내던 커다란 스케일의 접근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단점이 있다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컨텐츠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컨텐츠에 자본을 투자할 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건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한 명이서 만드는 컨텐츠와 5명이서 분업을 해서 만드는 컨텐츠, 뭐 시각적인 품질이 됐건 분량이 됐건 업로드 빈도가 됐건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스포츠로 치자면은 뭐 5대1로 농구를 하거나 5대1로 축구를 하는 경우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퀄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조회수도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결제율도 1인 창작 컨텐츠들에 비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돈이 되는 결제율이 잘 나오는 이런 작품들 위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결제율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만들 때와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월급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이나 작품성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조회수와 결제율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작품의 퀄리티는 높아지게 되고 독자들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퀄리티의 콘텐츠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어느 순간부터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죠. 주로 오는 피드백들은 요즘 잘 나가는 작품들에 비하면 좀 마이너한 느낌이 들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1인 창작자의 선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 나간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요구대로 수정을 한다. 세 번째는 나도 다인 창작 형태의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내가 스튜디오의 일원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선택은 누구나 알 법한 어떤 인기작이 없었던 작가라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연재가 점차 힘들어질 것이고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 앞으로 한두 번의 연재는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1인 창작으로 낼 수 있는 퀄리티의 한계, 여기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퀄리티 경쟁이라는 레드오션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행위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단점이라면은 이 작가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개성이나 정체성이 옅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N포털이나 K플랫폼과 같이 되게 대규모의 포털 플랫폼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들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가 적자였거든요. 거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이 되고 그나마 남성향, 여성향, 성인 작품들로 인해서 수익이 만들어져서 플랫폼을 견인해가는 형태였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결제율이 높은 작품을 붙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게 뭐 전연령 작품이건 성인 작품이건 플랫폼 운영은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 팔리는 작품을 런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앞서서 일단은 망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팔아야 될 거잖아요. 사업이니까.
대규모 포털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큰 결에서는 결제율이 잘 나오는 인기 상위권 작품들이 흑자를 내어주고 결제율이 잘 나오지 않는 하위권 비인기 작품들이 포털에 적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포털은 일반 비포털 플랫폼들에 비해서 자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판을 만들기 위해서 잘 팔리지 않는 매니악한 작품들도 그나마 조금 걸어두는 편이죠. 하지만 M포털이나 K 플랫폼은 업계 1, 2등을 다루는 국내에서는 공룡 기업에 해당하죠. 매출 경쟁, 사이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웹툰 플랫폼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딱 숫자로 알 수 있는 정량적 가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뭐 매출은 K 플랫폼이 1등이래, 뭐 작년 조회수는 M포털이 1등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직관적이잖아요. 여기서 막 그래도 나는 땡땡사가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도 있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작품들도 많이 연재를 해서 1등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죠. 이런 식의 정성적인 가치 평판은 직관적이지도 못하고 뭐 1등, 2등을 매길 수가 없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잘 팔리는 작품들을 런칭을 하고 또 수출하고 OSMU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것이 당연히 뭐 기업의 목적이 되겠죠. 젠트리피케이션의 예시를 들었듯이 모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거리만의 개성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마케팅만이 남은 그냥 지루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부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히 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없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쫓겨난 예술가들, 작은 가게 사장님들 안타깝죠. 1인 창작자들 자본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에서 플랫폼에 대고 야 너네 돈 되는 것만 하지 마,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해,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시장 논리, 개인의 자유, 이게 가장 앞선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를 하며 굳어지며 매출의 사이즈만 늘어가는 형태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뀌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제 개인의 바람인데 뭐 고리타분하게 독자들이 뭐 다양한 걸 봐줘야 된다느니, 플랫폼에서 작품을 뭐 다양하게 실어줘야 된다느니, 작가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세계화 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의 시장 안에서의 세계화는 결국에는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의 수출 계약일 뿐이고, 이거는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방향 안에서 진행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1인 창작을 계속 지향해 나가는 창작자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유튜브처럼 웹툰이나 웹소설도 그런 거대 세계적 공룡 기업이 운영하는 오픈 플랫폼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간 게이트키퍼가 없는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오픈 플랫폼, 쉽게 말해서 웹툰판 유튜브 이런 게 생긴다면 시장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어플 중에서도 뭐 V플랫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들을 텍스트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과 자동 번역 기능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 말풍선 속 대사들 이런 거를 자동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시켜주는 거 사실 기술적으로 일도 아니거든요. 자동 번역의 완성도도 진짜 해가 갈수록 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 기능이 있지만 사실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정확한 번역이 약간 힘든 게 있거든요, 영상은. 그래서 쉼표, 마침표가 명확하게 있는 문장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누가 문고리만 탁 열어주면 되는 기술적으로 훨씬 간단한 세상을 사실 좀 꿈꾸고 있긴 합니다. 우동이즘. 근미래에는 이런 모든 창작자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연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생기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뭐 어린이 만화, 공포, 추리, 고어, 뭐 하이퍼 리얼리즘과 같은 작가주의 만화들,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 규모상 팔리지 않는 제약을 가진 장르들도 설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